자, 임상척도 가봅시다. 그래서 이분의 프로파일은 임상척도는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척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임상척도에 보면 10가지 임상척도가 있죠. 자, 임상척도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우리 신차라고 볼 수 있는 하이포콘트라시스하고 여기 HY 히스테리하고 두 개 H가 들어가서 헷갈려요. 점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요 PD 그 다음에 PT 요 두 개가 헷갈릴 수 있어요. 약자로 나오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포콘트라시스하고 히스테리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하이포콘트라시스 같은 경우 전형적인 신체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이상심리에서 말할 때 어떤 장애예요? 질병 불안장애죠. 질병 불안장애. 질병 불안장애 군에 들어가요. 건강염증이라고 하고.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것을 몸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2차 이득이 있냐 없냐야. 2차 이득 반드시 있겠죠. 그래야 그 건강염려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아픈 걸로 인해서 2차 이득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이분들의 성격 특징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이고 되게 미성숙하고 되게 수동공격 잘하고 돌려가는 거 잘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불평불만 늘어놓고 아이고 허리야 내가 이러다 죽겠나 이러면서 막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런 식의 어떤 옛날에 여기 띠두리고 하시는 분들 전형적으로 1번.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특징은 뒤에 이제 쌍승척도와 같이 다룰 건데 1번 척도는 되게 어떤 척도랑 같이 뜨냐면 3번 척도랑 같이 떠요. 왜냐면 3번 척도 같은 경우에는 타인 시선에 민감하고 타인에 대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 못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동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1번 뜨고 3번이, 그러니까 1, 3이 떴을 때 수동 공격은 짧겠죠. 그죠? 3번 또 대표적인 어떤 기능이 수동 공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저에 깔린 게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거절의 경험이기 때문에 1번이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는 좋은 도구가 돼요. 그냥 몸 하나 아프면 자기는 돌봄도 받을 수 있고, 그죠? 관심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아파버리면 주인공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계속 되면 어떡해요? 주변 사람들이 짜증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3번 떴을 때 3번이 우세하냐 1번이 우세하냐 요거에 또 차이가 있어요. 사실 1번이 우세하면 어떤 증상을 보이겠어요, 이분들이? 1번 특징이 불평불만 많고 몸으로 막 표현하고 짜증 많고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3번은 얘네들 기능 될 땐 되게 친절해요. 타인 눈치 엄청 보기 때문에 3번의 기능이 조금 덜 눈에 안 보이겠죠. 어떻게든 막 그냥 몸으로 계속 표현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3번의 전형적인 어떤 병리적 증상이 히스테리잖아요.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고 그래서 몸으로 표현하면서 짜증내고 그러다가 거절받는 거 두려워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겠죠. 근데 3번이 올라가는 경우에 3번이 올라가는 경우 더 재밌겠죠. 이분들은 칼을 찔려도 웃으실 분들이거든요. 난 괜찮아 이러면서 너 먼저 챙겨야지 이러면서 그 진짜 자기 먼저 챙기면 이제 히스테리 확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 히스테리 어떤 그 좀 좋은 점이 있어요. 다 이게 1번부터 어쨌든 0번까지 다 좋은 점은 있어요. 근데 히스테리가 3번이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되게 막 과장된 막 웃으면서 엄청 친절하게 하면서 잠깐만 아파 잠깐 이러시고 친절하게 그런데 이제 그게 되게 연극성이니까 불편하죠. 자연스럽지 않고. 근데 막 겉으로 친절하고 상냥하니까 어떻게 뭐 할 수 없고 들어주고 이게 특징이 어떤 것이 더 우세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번이 이제 8번하고도 같이 연결될 수 있어요. 8번하고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8번이 뭐예요? 조현병이죠. 조현병은 우선 얘네 8번은 이 기이하다라는 이제 그 키워드가 있으셔야 돼요. 각 척도마다 키워드가 있는데 1번은 이제 몸, 뭐 2번은 우울 이렇게 쭉 간다면 어차피 할 거니까 8번은 이상하다라는 게 키워드예요. 이상하다, 특이하다, 감정 같은 건 별로 없는 거, 이 친구들은. 무정동, 무감정 이게 특징인데 그러니까 4차원에 있는 애들 전혀 대화가 잘 안 통하고 얘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의 친구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1번하고 같이 떴어. 그럼 어떻게 돼요? 8번이 우세하고 1번이 조금 더 밑으로 가 있어.
그러면 8번은 뭐랑 같이 해도 그거는 그 정신병리를 동조해 줄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8번 중에 뭐예요? 신체 기능 이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8번 중에, 그러니까 조현병 중에 저번에 제가 설명한 거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한 자세를, 그 경직성, 한 자세를 오래 있는 분들, 이 신체가 마비가 됐어, 이런 식으로. 이 어깨가 뭐 어떤 근육이 마비가 됐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이거 못 쓴다고 그런 상상하시는 분들, 그렇게 이제 신체적 망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해되셨죠? 1번이 자주 등장하는 건 1번, 3번, 그리고 8번하고 같이 되면 이런 신체 망상으로 갈 수 있다. 요건 1번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이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8번은. 그 다음 우울척도 넘어갑시다. 우울척도는 이게 이 척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우울 공부할 때 어떤 게 있었어요? 외인성이 있었고 내인성이 있었죠, 그죠? 외인성은 뭐예요? 우울해. 근데 내인성은 자기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자기 문제 인식이죠, 그죠? 그리고 내면의 문제로, 내면의 갈등으로 일어난 우울. 근데 MBTI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러니까 외인성 우울의 반응에 좀 더 척도 검사를 했을 때 거기에 좀 더 집중이 돼서 측정이 돼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높겠죠, 그죠? 외인성으로 보고가 된 것들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만성적인 우울을 앓는 분들, 그러니까 계속 무기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입원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척도 자체가 외인성을 기인하기 때문에 자기 어릴 때부터 고질적으로 이제 우울하신 분들은 오히려 입원이 안 될 수 있어요. 대신 우리한테 찾아오실 때 우울증을 뜨실 확률은 외인성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깊은 어떤 우울증, 만성화된 우울증은 여기 다른 척도에서 볼 수 있는 팁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특징은 전형적인 특징은 우선 우울하고, 요 이번 척도 우울하고, 그 다음에 의기소침하고, 자존감 떨어져 있고, 뭐 실패 경험 많겠죠,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외인성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실망하고 무기력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운동 정신 능력 저하돼 있으니까 집중하는 거 떨어져 있을 거고, 그죠? 당연히 신체 기능도 저하돼 있을 거고, 우울하니까 안 움직이니까. 그 다음 사회적인 관계에 단절하고, 그죠? 자기 인생이 뭐 실패자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고, 자기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척도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 보면 우선은 이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주관적 우울인 거예요. 주관적 우울. 그래서 뒤에 보면 서척도, 우울과 관련된 서척도가 있는데, 그거는 저 뒤에 뒷페이지 그래프 막대를 볼 수 있는 척도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주관적 우울감이고, 자기 혼자 느끼는 주관적 우울감이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운동지체, 신체적, 그 다음에 기능장애, 그 다음에 정신적 둔감증, 이런 것들이 서척도로 나와 있어요. 이분들은 인상척도 같은 경우에는 6번 척도 같은 경우 70점부터 해석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여기 65점 넘으면 이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점수가 타당도에서 제대로 나왔다면 이 척도가 임상 척도를 건들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성격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평소 성격.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촉발된 요인이 뜨면 그 성격 특징이 이렇게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임상적인 특징이 없다고 해도, 물론 MBTI 워크숍에서는 임상적인 특징이 없을 경우 해석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임상가들이 요 타당도가 정상으로 나왔을 경우에 임상 척도에서 상승되지 않더라도 이 사람 성격 특징, 우선은 65점 이상이면 유의미하다. 그리고 2번이 가장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게 뭐냐면, 1번도 간혹 이제 같이 뜨긴 하지만 주로 같이 뜨는 게 얘네들이 7번이에요. 7번 척도. 그래서 7번 척도 뭐예요? 강박이죠. 그러니까 7번 척도의 특징은 자기 비하란 말이에요. 자기 탓이라고 하고, 완벽하지 못해서 자기가 늘 부족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2번하고 7번 같이 떴을 때 2번이 상승하고 7번이 조금 더 뒤에 따라온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자기가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고 자기 어떤 인식이 굉장히 파괴적으로 이제 파편화된 거겠죠. 손상된 거겠죠. 거기서 더 따라오는 건 뭐냐면 자기 비난이 같이 따라오시는 분들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거예요. 7번이 올라간 경우에는 7번이 올라가고 우울이 내려, 그러니까 두 개 같이 떴는데 7번이 우세했고 2번이 좀 내려갔어요. 우세한 형이 7번이면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완벽했어야 되는데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울한 거인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완벽을 추구를 하겠죠. 그죠? 우울이 높게 뜨신 분들은 완벽은 자기 비난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반복적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 7번 했던 거는 자기가 계속 완벽하지 못한 거에 대한 좌절감. 그러니까 2번이 어떤 좌절감, 실패감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경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우세하는 건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2번을 하면 계속 무기력하겠죠. 7번인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를 계속 또 보겠죠. 이 두 개 차이가 있겠죠. 근데 2번이 조현병하고 같이 동반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현병 같은 경우는 무감동 무장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우울 감정을 계속 호소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아, 이 사람들 되게 막 정서적으로 되게 막 엄청 깊이 느끼겠다. 근데 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이 조현병이신 분들이 우울감 올라간 경우 굉장히 인위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돼서. 그러니까 울고 막 안 그래요.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만나본 이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우울이 같이 동반하더라도 이분들이 정서가 풍만하지 않아요. 근데 대신 우울한 감정이랑 이런 것들이 혼란하게 막 엄습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진짜 그냥 신경증적으로 우울하신 분들은 눈물을 달고 살잖아요, 이분들은. 근데 조현병이신 분들은 우울 감정이 이제 혼란 가운데 같이 경험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말은 되게 많이 막 죽고 싶죠. 자살하고 싶어요. 제가 참 형편없는 거죠. 이걸 갖다가 눈 똑바로 뜨고 그냥 막 이러세요. 눈물 하나도 안 흘려. 그래서 제가 슬프죠. 아, 진짜 슬프시군요. 그렇죠. 눈물을 안 흘려. 8번 이구세 하신 분들. 말은 다 심각한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폭력을 당했거든요. 여기 다 들어보면 폭력 당하셨군요. 진짜 진짜 잔인하게 당했어요. 이러면서 그때 하고 끝나 그냥. 그래서 뭔가 정서 반응하려고 해도 분명 우울도 같이 떴는데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생각으로만 계속 이제 비현실적인 생각하면서 자기가 계속 우울하다고 이제 보고를 하시죠. 그래 당연히 이제 어떤 우울감의 어떤 정서적 반응보다는 소외감, 자기가 고립감, 아무 친구가 없다 이런 걸 호소하세요. 근데 이 친구들이 9번 척도가 같이 뜰 경우에 우울한데 9번 척도 같이 떴다? 요거는 경조증일 수 있죠. 근데 되게 우울한 2번이 올라갔을 때 9번이 같이 뜨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2번이 같이 떴을 때 9번이 어때요? 에너지, 이게 9번은 저기 매닉 그 조증을 보는 건데 정신 에너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번이 지금 우울은 지금 자기가 무력하고 무능하고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들어갔는데 9번이 올라가면 아, 나는 정말 괜찮은 이거,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망상이 같이 따라오잖아요. 자기 되게 과장된 자기가 같이 따라오는데 이게 두 개 같이 올라올 경우는 거의 뭐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대신 이런 경우 있죠. 우울이 올라갔으면 9번은 땅을 치는 거예요. 30분 정도. 그러면 우울이 그렇게 막 80, 90까지 안 올라갔어요. 근데 저기 9번 척도가 막 30점 이렇게 찍어요. 그럼 이분은 어떤 상태라는 거야?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 어떤 에너지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요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조울증이신 분들이 우울사파에 들어가면 이런 프로파일을 보이세요. 그럼 나중에 조증사파로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울 내려가고 조증 올라가겠죠. 이게 둘쭉둘쭉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이분이 조증 사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 히스테리 척도 넘어가 봅시다. 히스테리 척도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굉장히 이분들의 특징이 친절해요. 친절하고, 1번, 2번은 희생이잖아요. 자기 희생. 딱 자기 세상의 짐을 자기 혼자 다 짊어지는 것처럼. 근데 3번은 굉장히 친절하게 보이는데 사실 거짓된 친절이죠. 이게 전형적인 반동형성이거든요. 근데 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사실은 가치 없는 사람, 누군가 자기를 아무도 찾지 않을 수 있는 무가치, 그 다음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방어를 해서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든요.
근데 피상적인 관계를 하는지 이분들이 알까요? 본인들 몰라. 자기가 수박 겉핥기로 사람들 사귀는 거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려고 상담을 접근하면 얼른 다른 화제로 돌려요. 그리고 상담에서도 굉장히 친절하게 호의적으로 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면 누굴 만났는지 개념화를 시키기 힘들어요. 3번의 특징이 그래요. 이 사람 누구지? 이래 나중에 껍데기 맞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기가 그런 방어 기제를 쓴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그리고 막 뭐 후들력하기 진짜 잘해. 그러니까 수동 공격 진짜 잘하고 수동 공격의 달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상담사한테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걸 가지고 외부 화제거리 끌고 와가지고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상담사가 뭐 하는 소리야. 상담사는 그걸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근데 기능적일 때, 그러니까 지금 병리적인 부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능적일 때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되게 친절하고 막 주변 막 알뜰살뜰 다 살피고 막 진짜 막 다 퍼주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경질적으로 올라가면 어때요? 병리적으로 올라가면 진짜 지랄 맞는 거예요. 막 감정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되게 예민하고 뭐 건들면 막 신경질 내고, 그러면서 돌변하죠. 다른 데 보면 언제 그랬냐듯이 낯선 사람들 있을 때는 막 단정하게 하고. 그래서 우울하고 히스테리이신 분들하고 헷갈릴 경우가 많아요. 우울하신 분들은 임상 장면에서는 그냥 더러워요. 이분들 오면 더러워. 근데 히스테리이신 분들은 어때요? 곧 죽어도 얼굴 꾸며 립스틱을 바려. 우울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히스테리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히스테리라는 게 뭐예요? 결국 버림받고 사람들한테 무시받기 두려우니까 이분들이 하는 행동은 친절로, 그러니까 아까 반동형성 가는 거란 말이에요. 반동형성을 가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자기 마음을 못하죠. 못하니까 당연히 뭐가 뜨겠어요? 같이 1번에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으로. 대부분 허리 아프신 분들, 두통하신 분들, 위장장애 앓고 계신 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막 좀 심각할 때는 갑자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방어를 잘 하다가 방어가 무너질 때는 급성 불안을 경험하시겠죠. 자기 모든 게 다 들통났고 다 자기가 쌓아놨던 게 다 무너질 것 같고 자기가 다 비난받을 것 같고.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선은 애정욕구, 사랑 못 받은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사랑 못 받은 애들이 어떤 애들은 정말, 그러니까 차단하는 애들, 사랑을 못 받았고 관심을 못 받았던 애들이 자포자기하고 하는 행동들이 4번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사랑을 받으려고 끝까지 노력하시는 애들인 거야. 사랑이면 단 거야, 이분들은.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 하는 거 되게 막 위선적이란 말이야. 사랑을 줄 수 없어. 사실 미워. 사랑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 사람 진심 따위 필요 없어. 그냥 관심 받으면 돼. 그러니까 이용하는 느낌 들어요. 착취당하는 느낌 들고. 근데 결국 그런 무의식적인 거를 상담에서 만나야겠죠. 그리고 이분들 특히 밖에서는 막 하하하다가 집에 가면 되게 권태하고 무기력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모든 에너지를 밖에다 다 소진하니까 당연히 힘들겠지. 이거는 예쁘고 안 예쁘고 아니에요. 외모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히스테리 있는 분들은 자기를 잘 꾸며요. 깔끔한 이미지고. 그래서 한데 왜 히스테리하면 연극성 성격장애에서 뭐 연예인들 대표적인 애들, 걔네들 히스테리를 많이 이제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쨌든 65점 이상이면 1번 척도 같이 올라오고 이러면 전환장애 같이 동반할 수도 있다. 스트레스에 취약하시죠, 이분들. 그리고 생각하신 거 되게 미성숙하시고 자기 통찰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자기 통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방어를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리치료 예후가 별로 좋지 않은 케이스. 그래도 라포만 잘 형성되면 따라오세요. 라포 형성하는 데까지가 좀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 계속 끝까지 친절한 척 하다가 가는 거야. 근데 친절한 척 하다가 가니까 결국 좋은 내담자 역할을 하고 가겠죠. 그래서 상담에서 여러분들이 이분 되게 상담에서 참 호의적이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자기 상담에서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내담자가 막 그렇다고 저 정말 좋아졌어요 이러고 막 홀랑 믿고 해가 진짜 자기가 뭔가 대단하게 뭐 한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하지 말고 이분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 그분들 말 믿지 마세요. 내담자를 믿어야 되는데 신뢰를 하지 말래. 그런 걸 믿지 말고 어떻게 좋아졌냐고, 예를 들면 무엇이 좋아졌냐고 분명히 물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요, 어떤 행동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버벅버벅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딱 60점만 넘어도 옆에 핀 달고 다녀요. 내가 이거 매번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지, 사실은. 역시 60점만 넘어도 화장 예쁘게 하고 핀 달고 다녀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딱 석사 때 저희 좀 못 배운 거를 티 안 내려고, 무식하다는 거, 이 사이버대 출신이라는 걸 티 안 내려고 내가 진짜 그렇게 막 꾸미고 난 나야 이러면서 난 나란다 이러면서 날 예뻐야지 하면서 핀 달고 다니고. 근데 예뻐하는 게 아니지. 지금도 그때 석사 때 사진 찍으면 남사시러워서 보지 못해. 그래, 그런 게 있어요. 저기 시장바다 아줌마 같다는 소리 피드백 들은 게 너무 한이 맺혀서 그렇게 아줌마처럼 안 보이려고, 아줌마인데 아유, 그렇게 삥 꽂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막 오만 사람 보면 웃고 얼굴에 경련 날 뻔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경련 날 뻔하고.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반사해서